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컴퓨터 활용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검색 상자. 검색 상자를 설정하고 이용하는 방법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윈도우 7을 사용하셨을 때는요, 이 검색 상자, 바로 시작 단추예요, 얘가. 그 바로 옆에 이 돋보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애가 검색 상자예요. 근데 옛날에는, 윈도우 7에는 이 검색 상자가 시작 단추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가 뭔데 이 시작 단추 바깥에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 필요 없어요. 저는 시작 단추가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 골라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다. 네. 근데 얘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거든요. 아무튼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알려드리죠. 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작업 표시줄입니다. 여기 여러분. 요 공간에 깨끗한 공간이 있죠.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바로가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두 번째 바로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숨김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 이번엔 반대로 선생님, 저는 검색 상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걔가 없어졌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검색 상자가 없어지면은요, 단축키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자, 검색 상자를 나타내는 단축키는요, 여러분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있죠. 윈도우 키하고 검색, 서치, 바로 S. 이렇게 누르면은요, 검색 상자가 나와요. 정말인가요? 윈도우 로고랑 S를 누르면요, 이게 바로 검색 상자예요. 아하, 이해되죠? 이렇게 누르지 말고 아까 떴던 것처럼 계속 검색 상자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똑같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어디? 검색에서 어디로 갔더라요? 검색 상자 표시. 선생님, 아이콘은 뭔가요? 눌러보시면 되죠. 시작 단추 바로 옆에 요렇게 귀엽게. 이거 어떻게 써요? 그냥 돋보기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됐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 상자를 어쩌다 한번 쓰면 요거 이렇게 귀엽게 아이콘으로 표시하시고, 아니야, 난 정말 많이 쓰는데 저도 많이 써요. 그런 분은 당당하게 검색 상자 표시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검색 상자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정말 편리해요. 어떤 게 편리한 거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하면은 이 시작 단추를 눌러서 일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나다인가 ABC인가 막 이렇게. 이 찾는 것도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검색 상자에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름을 치면 돼요. 만약에 나 엑셀이야. 그러면 엑셀, EXCL 이렇게 치면 엑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 앱이 떠요. 그렇구나. 네, 닫고. 그 다음에 또 저는요, 그런 거 말고 그 그림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걸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림 파일인데 GIF예요. 확장자가. 왜 우리 파일 보면은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우리 파일이 어떻게 되냐면 파일 이름에다가 점 찍고 점을 기준으로 뒤에 확장자가 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림, 이미지, 이런 사진, 이런 파일들은 끝에 확장자가 JPG, 우리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JPG, 그 다음에 뭡니까? 움직이는 거 GIF, 그 다음에 요새는 PNG도 많이 써요.
이렇게 끝나는 확장자가 모두 다 뭐냐면은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검색 상자에다가 여러분이 앞에 파일 이름은 뭐가 나와도 좋아? 별표. 별표는 뭐냐면 아무나 와도 돼. 이 뜻이에요. 그리고 확장자 마침표 점 찍고 뒤에 나는 확장자 png 이렇게 치면요.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떠요. png 파일 얘가 찾아서 보여줘요. 너가 찾는 거 이거야? 또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보여줘요, 얘가. 그리고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파일이 있는 곳을 내가 가보고 싶다 그러면 파일 위치 열기 보이십니까? 이걸 누르면은 해당 파일이 열려 있는 곳을 이렇게 얘가 열어줘요. 그럼 다른 이미지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편한데? 네, 정말 편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검색어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검색만 하면 돼요. 는 샘플. 자, 샘플. 뭐 제가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샘플 폴더, 샘플 문서, 제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검색을 해줘요. 우와, 되게 놀라운데? 이해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해되죠? 샘플 폴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이해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려요. 해당 폴더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검색 상자를 좋아해요. 또한 여러분이 검색한 어떤 파일에 대한 경로 있지요. 그 경로를 누군가에게 뭐 메일로 보내줘야 된다든가 메신저로 보내줘야 된다. 그럴 때도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별표.png png 파일. 자, 여러분 여기 저하고 여러분하고 결과는 당연히 다르죠. 컴퓨터가 다르니까. 난 왜 이거 없어? 이러면 곤란해요. 자, png 파일 있습니다. 이 png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경로, 파일 경로를 복사하겠다. 전체 경로 복사. 이렇게 누르면 끝나요. 그러면 보세요. 메모장에 클릭하고 오른쪽 붙여넣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로 가면은 해당 png 파일이 바로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복사한다든가 할 때도 검색 상자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해당 파일을 찾고 경로 복사도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주로 뭘 하세요? 단순히 검색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문서 정보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지요. 네. 그럼 다운로드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이거 내용 확인한 다음에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파일이 되는 경우도 꽤 있겠죠. 네. 또 여러분이 불필요한 파일들은 휴지통에 보통 딜리트 누르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휴지통도 우리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휴지통 비우기 잘 안 하시죠? 바로 이런 이유로 컴퓨터에 쓸모없는 파일들, 불필요한 파일들이 계속 용량을 잡아먹고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역시 우리의 PC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저장소 센스 이용 방법을 저하고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러면 저장소 센스가 도대체 뭐예요? 이러시는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윈도우 7 사용해 보셨어요? 윈도우 8? 사용해 보셨죠? 그럼 거기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울 때 뭘 이용했죠? 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스크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을 거예요. 저 오늘 처음 들어요. 괜찮아요? 디스크 정리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디스크 정리 프로그램을 우리 윈도우 10에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이 바로 저장소 센스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얘도 보여드리고 얘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크 정리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전 버전에서 썼던 건데 파일 탐색기 보이죠? 자,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띵띵 이렇게 열어요. 자, 파일 탐색기 열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자, 왼쪽을 보시면 내 PC 자 이렇게 제가 누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저는 드라이브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은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난 2개예요. 다 달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C 드라이브에 대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고 싶다면 C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바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여러분 현재 이 C 드라이브의 전체 용량이 나오고요. 사용 가능한 공간도 도너츠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크 정리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디스크 정리에 들어가면은 보세요. 벌써 나와요. 여기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 그래서 임시 인터넷 파일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갔던 파일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건데 이 임시 인터넷 파일도 용량만 차지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거 용량이 좀 크죠. 15.7기가. 없앱시다. 이러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다운로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5.7기가 이거 아깝다고 다 사용해야겠다고 이거 체크해버리고 확인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프로그램들 있죠. 그것도 다 날아가요. 신경을 한번 쓰셔야 돼요. 진짜 필요 없다 그러면 날리면 돼요. 그 다음에 휴지통에 들어있는 용량.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디스크 정리를 할 때는 최초의 디스크 정리 메뉴를 실행하잖아요. 그럼 이 밑에 시스템 파일 정리라는 이 단추가 있습니다. 보이죠, 여러분? 예, 바로 이해를 한번 눌러주세요. 왜냐면은 처음에 디스크 정리를 할 때 얘가 용량 계산하거든요. 삭제할 파일 이 용량 계산에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디스크 정리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얘도 얼떨결에 실행하는 것이라 이 윈도우의 시스템에 관련한 불필요한 용량은 여기에 계산을 해서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파일 정리 요거부터 먼저 누르세요. 한번. 이렇게 눌러서 얘가 그 시스템의 불필요한 용량까지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공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거 불편해도 처음에 디스크 정리하실 때는 한번 눌러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분 걸린다고 하는데 몇 분까지는 안 걸려요. 물론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리. 이거 용량 나오잖아요. 우와, 나오네. 이렇게 나와요. 그렇구나. 로그 파일. 로그 파일은 뭐냐면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생한 그 임시 정보들. 이런 게 로그 파일이에요. 그게 불필요하면 다 없애버리면 돼요. 분명히 아까 이거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자기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모두 지우면 약 22.7기가의 하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디스크 정리예요. 취소 누르겠습니다. 왜?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취소 누르겠습니다. 네. 나 확인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 기능에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저장소 센스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알려드리죠. 시작 단추를 누르잖아요. 설정 보이죠? 요거 눌러요. 설정 들어가면은 여기 여러분 시스템 보이죠? 이걸 클릭합니다. 시스템.
자, 시스템 들어갔어요. 시스템 들어가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 저장 공간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해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게 저장 공간, 이게 바로 저장소 센스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저장소 센스는 임시 파일이나 휴지통의 콘텐츠 등과 같은 필요하지 않은 파일, 바로 불필요한 파일, 이걸 제거함으로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합니다. 나오죠? 나온다니까요. 얘가 바로 디스크 정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어떤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C 드라이브 일단 벌써 기본 얘가 조사 끝났어요. 이렇게 뜨는구나. 그리고 보시면은 걔보다 또 좀 더 뛰어난 게 뭐냐면 임시 파일 16.8 기가, 앱 및 기능 16.7 기가. 보이죠? 사용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앱 및 기능을 제거한대요. 16.7 기가예요. 사진 6.2기가. 우와, 기타, 문서. 더 많은 범주를 보겠다 그러면 동영상이니 뭐니 다 떠요, 여기. 어디에 몇 기가, 어디에 몇 메가, 용량 다 표시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너무 펼쳤나? 줄여야겠다. 더 적은 범주 표시.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임시 파일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없애기엔 그렇고 따닥 누르면은 임시 파일의 목록이 뜨는 거예요. 뜬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다운로드한 파일 15.7기가를 차지하는 거예요. 뜨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운로드한 애들은 여러분이 다운받은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은 지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다운로드 중요한 것만 봐도 이런 분은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 여기 보면은 여기 업데이트 정리라는 말 보이죠? 자, 그래서 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하는 이전 버전의 업데이트를 삭제하거나 압축합니다. 나오죠? 이런 건 제거해도 상관없어요. 이전 버전에 대한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로그 파일 있죠? 이런 것도요.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땐 요 애가 이제 좀 효자 노릇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살리고 싶다. 그럼 얘는 체크를 빼요. 체크한 애들은 없애는 거예요, 다. 됐죠? 이런 거, 미리 보기 사진. 임시 인터넷 파일. 내가 인터넷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열어봤던 것들 있죠? 그런 거. 임시 파일. 오류 보고서.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애들은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지울 거면은 체크 해제하고요. 지울 거는 파일 제거. 이거 누르면 끝나요. 자동으로 그럼 이런 내용들을 실행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이러시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보이시죠? 요거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저장 공간 센스가 현재 켜져 있는 상태인지 보세요. 꺼져 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걸 켜놓으면은 저장 공간 센스가 실행되면서 불필요한 공간이 있죠. 그걸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지워주게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임시 파일 보이죠? 임시 파일도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 30일 정도 지나면 내가 알아서 삭제해 주겠다.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켜져 있으면.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한 달 주기로 삭제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날짜를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30일, 60일. 그러면 60일을 고르면 60일 이전에 그 60일이 지난 그런 데이터는 알아서 삭제가 되도록 자동으로 세팅해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켜져 있으면 다 자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디스크 공간이 필요하다면 수동으로 직접 정리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방법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운로드는 1년 전에 해놓은 것도 뭐 어떨 때는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함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내려가면은 이게 있어요. 더 많은 저장소 설정 있는데 디스크 정리가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만, D면은 D 드라이브만 이렇게 정리를 한 데 비해서 더 많은 저장소 설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른 드라이브의 저장소 사용량 보기 누르면은 각 드라이브별로 사용량이 나와요. 얼마만큼 사용했고 앞으로 가용 공간이 얼마 정도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닥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스템 사용 및 예약 뭐 이런 파일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G 드라이브에 각각의 용량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현재 G 드라이브는 저는 동영상 파일을 저장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 드라이브에 대한 용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새 콘텐츠가 저장되는 위치 변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문서가 저장되는 위치. 나 C 드라이브에 저장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문서를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드라이브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적다면은 새롭게 작성되는 문서의 위치를 다른 걸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됩니까? 예, 이렇게. 만약에 제가 G로 바꾸면은 저는 G 드라이브에서 앞으로 제가 문서를 작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G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끔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드라이브를 여러분이 취향에 따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거 있죠. 드라이브 최적화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최적화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난 처음 보는데 여러분 혹시 디스크 조각 모음 들어보셨어요? 네, 조각 모음. 흩어져 있는 그 데이터 단편화된 애들을 한 곳으로 모아 넣는 거요? 예. 우리 시스템 성능을 조금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디스크 조각 모음인데요. 우리 윈도우 10에서는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을 드라이브 최적화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윈도우 10은 이걸 구분을 해요. 요새 메모리 저장소로 하드 디스크도 많이 쓰지만 SSD 많이 쓰죠. 반도체 드라이브, SSD. 소음이 안 나요. 속도가 빨라요. 이게 SSD. 우리 보통 노트북 비싼 거 보면 SSD 장착돼서 용량 큰 거 있어요. 그런 건 비싸요, 노트북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윙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소음이 별로 없어요. SSD가. 그래서 얘는 드라이브 최적화 누르면은 자동으로 얘가 몇 프로가 조각이 났는지 딱 계산 끝나요. 그리고 이게 SSD인지 하드인지 자동 인식돼요. 그리고 오류 없이 최적화 누르면 얘가 알아서 다 단편화 작업 다 해줘요. 그래서 조각 모음이라고 안 하고 최적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저장 공간 센스에 들어오셔서 드라이브 최적화 하셔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매주마다 자동으로 최적화 설정해 놨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최적화를 한 번씩 해주셔야
시스템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걔가 실행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위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응답 없음. 이렇게요. 그 응답이 없는 애를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런 거 X를 눌러도 걔는 종료가 안 돼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컴퓨터 껐다 켜요.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컴퓨터, 특히 윈도우는요, 뭐가 잘 안 되면은 컴퓨터를 그냥 껐다가 다시 키면 보통 다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문서 작업을 막 열어놓고 막 작업하다가 인터넷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서 작업하다가 뭐 궁금해서 인터넷 열어봤는데 이 인터넷이 지금 그렇게 묵묵부답인 상태였어요. 그럼 인터넷만 종료만 되면 컴퓨터를 끌 필요가 없는데 걔 때문에 컴퓨터를 끄면 내가 작업한 문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즉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뭔가를 실행한 그 응용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 강제 종료, 컴퓨터 꺼버리면 되는데 그거 말고 어떤 방법을 이용합니까? 작업 관리자를 이용해야죠. 우리 윈도우 10에서는 이 작업 관리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시작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법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얘는 단축키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컨트롤 키하고 쉬프트하고 ESC 이렇게 누르면 작업 관리자 전체 메뉴가 다 뜨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단축키로 기억을 하세요. 또는 난 머리가 나빠서 못해요, 기억을. 머리 복잡해요. 그런 분은 작업 표시줄에서 오른쪽 눌러서 작업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걱정 마세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얘는 단순 메뉴, 이거 누르면 자세한 메뉴. 됐죠? 간단히로 일단 내놔보죠. 자, 여러분 여기서 검색 한번 해보죠. 자, 저는 한글 프로그램을 제가 검색 상자에 쳤어요. 한글. 자, 한글 프로그램 실행했습니다. 제가.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렸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작업 관리자 화면에 보시면은 한글 열린 거 여기 표시돼요. 근데 만약에 이 한글이 제대로 안 열리고 응답 없다고 표시만 돼요. 막 이거 눌러도 막 줄어들지도 않고 아무 메뉴가 먹지 않아요. 이러면 얘 종료시켜야 되죠.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때는 이 간단한 메뉴에서 실행해도 돼요.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럼 이 메뉴에서 작업 끝내기 이거 보이죠? 이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졌잖아요. 한글 프로그램 없어졌다. 이렇게요. 자, 그럼 자세히는 왜 필요한 거죠? 자, 자세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한글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프로그램 열어놨어요. 그리고 작업 관리자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요, 여러분. 현재 프로세스라는 말 보이죠? 프로세스는 현재 윈도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앱 5개 이렇게 보이죠? 앱이 5개란 얘기는 현재 화면에서 확인되는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5개다 이 뜻이에요. 작업 관리자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요. 화면상에 너는 보이지 않겠지만 내부적으로 CPU가 관여해서 실행하고 있는 앱들. 우와, 진짜네.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얘는 실행되고 있어요. 참고로 CPU 보이죠?
CPU가 일단은 이게 0% 이런 거는 CPU가 이 프로그램에 전혀 참조가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CPU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작업을 CPU가 신경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프로세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도 여러분이 딱 봐서 어때요? 암암리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인데 CPU 사용량이 너무 과도하게 큰 애들은 결국은 컴퓨터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거의 다 0%죠? 예, 지금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프로세스 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성능이 있고, 자, 성능 탭. 이거는 현재 여러분의 CPU 작업량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용률이 100% 가까이 되면 여러분 컴퓨터 굉장히 느려져 있어요. CPU가 힘들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량을 많이 잡아먹고 있는 애가 누군지 여기서 보고 걔를 작업 끝내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예, 작업 끝내기. 이거 누르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 작업 끝내기 누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한글 같은 경우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보셨어요?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하. 그럼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바로 여러분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세부 정보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요. 이 프로세스에서 자, 한글이에요. 얘가 작업 끝내기 눌렀는데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부 정보로 가서 좀 더 자세히 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부 정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히 현재 그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상태고 사용자는 누구고 CPU 사용량은 얼마고 메모리 현재 얼마 차지하고 있고 다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해당 프로그램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진짜 프로세스예요, 전부 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 애를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WP 보이죠? 네, 요 애. 아까 이거 프로세스에 여기 실행하는 얘. 네. 자, 얘를 종료해보죠. 참고로 얘 메모리 9376KB 보이죠? CPU 사용량 나오고 다 나와요. 요렇게 여러분 늘리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여기서 종료 안 되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 끝내기를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떠요. 프로세스 끝내기 눌러줘요. 어떻게 돼요? 한글. 아,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강제 종료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그러면 필요 없는 프로그램 계속 갖고 있으면 용량만 쌓이겠죠. 무의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프로그램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건 아실걸요? 나 프로그램 지울 때 이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된다면서요? 네. 딜리트 키 이거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뭐 그러시는데 맞아요. 딜리트 키를 이용하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분명히 얘는 윈도우의 구동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제거를 하면은요. 윈도우와 연결된 아주 민감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워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윈도우 구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럼 딜리트 키는 언제 써야 돼요? 언제 지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죠. 이런 건 되는 거예요. 자, 검색창에 다운로드 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참고로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장 정확도 높은 거 다운로드 폴더 보이죠? 들어갑니다. 띵.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그 설치 파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저 다운받은 거 보세요. 다 압축된 파일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제거해도 돼요. 이거 설치 파일들은.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런 프로그램은 이 집 이런 건 전부 다 압축되어 있는 설치 파일이고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렸다는 얘기는 이 압축된 파일 이것이 셋업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풀리면서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지우느냐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까지 지울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Shift 키 있죠? 그거 누르고 클릭하면 이만큼이 선택돼요. 이렇게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는 거예요. 아, 깨끗하게 지워진다. 그럼요.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딜리트 키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이 깔려있다. 파워포인트가 깔려있다. 한글이 깔려있다.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지울 때는 딜리트를 누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어판이 필요한 거예요. 제어판이요. 자, 지우겠습니다. 검색창에 그냥 제어판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러면 제어판 앱에서 여러분이 이 제어판 앱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제어판에 어떤 메뉴를 너가 찾는지 보여줘요. 얘가 최근에 사용한 거 보여줘요. 난 없어요. 그러면 제어판 앱을 클릭해서 여시던가 열기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열려요. 자, 열리면 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보면 프로그램 제거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쵸? 요 애를 실행합니다. 자, 프로그램 제거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현재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애들이 쫙 떠요. 어구, 많이도 뜬다. 네, 이게 다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거 있죠? 저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 한컴 오피스 2020 체험판. 예, 나 이거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하고 제거. 보이세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요. 그럼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정말로 너 그거 지울 거냐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자, 보세요. 프로그램마다 지워지는 과정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삭제를 시작합니다. 다음.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삭제할까요? 확인. 누르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삭제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러죠. 이러면은 그냥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인스톨, 삭제를 한다. 언인스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언인스톨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삭제가 돼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한 다음에 재부팅을 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부팅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삭제를 한 후 재부팅해야 됩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컴퓨터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재시작을 하시면은 걔가 완벽하게 지워져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적으로 깔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제를 하는데도 설치, 구성, 준비 중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삭제가 되어야만 그 다음 목록에 있는 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 너는 알아서 제거해. 나는
또 목록을 골라볼게. 자, 지워졌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시면은 또 여러분이 지울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 지울 거 발견했다. 나 네이버 클라우드 탐색기 필요 없어. 그러면 얘를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했죠? 제거 변경 보이죠? 이거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허용하시겠어요? 네. 눌러주면은 얘는 이렇게 뜨잖아요. 다음 이렇게. 아, 화면 제거되는 게 정말 다르군요. 달라요. 그리고 완료되었습니다. 마침 누르면은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네 누르면은 말 그대로 재부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목록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 탐색기가 목록에서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도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